안녕하세요. 통계 검정 시리즈 강의를 녹화하게 된 3년차 데이터 분석가 윤지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 강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이걸 왜 찍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업적인 목적이나 뭐 이 영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전혀 없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제 스스로가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왜 하냐면 저는 실무에서 실제로 A/B 테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계 검정도 당연히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일하시는 PMV나 협업자분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T값이 어떻게 되나요? 지호님 T밸류가 뭐예요? 같은 질문을 해요. 그럼 저도 이제 답변을 드리죠. 제가 아는 선에서. 그럴 때마다,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데, 가끔 표정이, 그렇구나. 정도 넘기고, 뭔가 확실히 이해했다는 표정을 못 받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뭐, 정말 어려운 통계 수식까지 원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할 때는 그런 설명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저 또한 자신감 있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굳이 강의의 형태를 사용해서 혼자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회차 시작 전에 목차를 말씀드릴게요. 총 4회차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1회차는 중심 극한 정리, 표본 분산의 딜레마인데, P-value 관련해서 대전제가 되는 중심 극한 정리 위주로 내용을 풀어볼 생각이고요. 이후에는 분포, 그리고 조집단 비교, 분분단 과정, 그리고 카이 제거까지 이렇게 4회차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실제로 실험할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실험을 했다. 실험군이 3%포인트나 전환율이 높다. 그럼 이제 배포해도 돼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결국 통계 검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따가 동전 던지기 예시를 말씀드릴 건데, 동전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여야 하잖아요. 근데 10번 던지면 6대 4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그게 운일까요? 아니면 동전이 잘못된 거? 결국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 차이가 우연일 확률이 얼마죠? 아, 우연일 확률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건 우연일 수 없어요 라는 질문을 통계적으로 해야 하는 직업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1회차 내용은 3단계에 걸쳐서 말씀드릴 예정이며 첫 번째는 중심극한 정리, 두 번째는 P-value 많이 들어보셨죠? 세 번째는 실제 이 P-value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 강의는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PM을 가정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저희는 실험을 할 때 어떤 집단과 집단 간의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집단이 뭐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뭐 NAO가 높으면 100만일 수도 있겠죠. 집단적으로. 근데 그 100명이 어떻게 결과가 나은지 하나는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 평균값으로 통계 검증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한 이론이고요. 네. 중심 극한 정리의 핵심 명제입니다. 다소 현학적이죠. 개념은 모집자, 이 실험에 사용된 모두가 어떤 모양, 걔네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든 간에 N, 10명한테 할 거야. 모수예요, N은. N이 커지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라는 게 중심 가정인데요. 너무 현학적이죠.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표본 평균은 그 자체가 확률 변수라는 내용인데요. 실험을 할 때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서 표본 5개를 추출해요. 3번, 2번, 3번. 그때마다 그 표본은 매번 다른 값이겠죠. 물론 같을 수도 있고. 이 표본을 계속 뽑고, 10번 뽑고, 100번 뽑다 보면은
그 각각 추출한 값들이 일정한 종 모양의 수렴에 이 다시 말씀드리면 표본 1, 2, 3이 각각 하나의 확률 변수인데 이 평균 값들을 다 모아서 오른쪽에 분포로 표시하면 이걸 표본 분포라고 해요. 아까 명제에서 말씀드린 종 모양이 이 종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계적인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문자 x반은 아직 안 뽑은 절차 확률 변수, 즉 내가 이번에 표본 1, 2, 3, 표본 4를 구할 건데 그 다음 절차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 조그만한 x반은 한 번 뽑아서 나온 하나의 숫자 결과예요. 1, 2, 3, 4, 5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은 문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마다 그 값은 각각 다를 건데 그것들의 평균을 모으면 결국 하나의 분포 모양이 되고 그게 종 모양을 그린다는 게 중심극한. 요거를 히스토그램식으로 보여드리는 원본 분포가 있다고 할게요. 이제 실제로 회사에 누적 결제 매출이 있다고 할게요. 보통 이제 적게 결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빈 꼬리를 보이죠. 근데 이 분포들을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계속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결국 종 모양을 그린다는 거. 이걸 30번 정도 하면 요런 모양을 그립니다. 약간 완만한 종 모양에서 n을 100번 하면 요런 평균적인 모양이 돼요. n을 1000번 하면 요 윗꼬리가 가장 길어지는 모양새가 돼요.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고, 즉 원본 분포는 편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분포를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그때마다 결과값을 부정할 수 없는데 이 표본이 계속 커져요. 100번 뽑고 1000번 뽑고 하면 배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결국 평균의 분포는 요 뮤라고 하는 요 중심으로 점점 좁고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원래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 있잖아요. 이 흩어짐 정도를 계속 이 표본의 개수로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수식으로는 요런 수식을 보이는데 여기 분모에 n이 있잖아요.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이 루트 값은 계속 n배로 좁아집니다. 이걸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이 한 번의 분포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우연의 결과를 계속 여러 번 평균 내면 이런 튀는 값들이 약간 뭉개져요. 이 튀는 값이 서로 상쇄되고 이 중심 구간만 계속 남아요. 그래서 보통 실제로 실험을 해보신 분들은 요 n 값이 많을수록 평균이 덜 흔들리는 좋은 지표, 실험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좋은 지표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많은 회사나 그런 프로덕트가 실험하기에도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심극한 정의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실제로 비교하는 건 그 한 번의 횟수가 아니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 실제 실험을 할 때 A그룹, B그룹이 있는데 A그룹에서의 한 명의 값, 뭐 3%, B그룹의 한 명의 값 5%를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 뭐 100만 명 vs 100만 명의 평균을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한 개 한 개 값이 완전 이상치로 튈 수는 있는데 결국 평균을 내는 아까 보여드린 요런 종 모양을 그리게 되고 이 종 모양일 때 비로소 통계 검정이 가능해진다는 이론이 중심 극한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데이터라도 이렇게 예쁜 종 모양 그린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는데 이 중심 극한 정리는 그래서 정교 분포를 가정하는 이론이 아니고 보통 종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 종 모양을 가정하고 정교 분포 하에서 통계 검정을 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이론입니다. 네. 사실 해석 자체는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으로 인해 통계에서 제일 답을 구할 수 없는 난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수 있는데 이걸 평균 내면 결국 종모양이 가까워지니까 우리는 이 모양을 상정하고 통계 검정을 할 거야 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감사한 이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심극한 정리에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P밸류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P밸류는 결국 한마디로, 그래서 이 결과가 우연이야? 진짜야? 에 대한 기준치가 되어주는 P값이고요. 평균을 종모양으로 상정하는 거 알게 됐는데, 이 종모양으로 우변일 확률이 어떻게 판단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일 쉬운 예시로 제가 동전 던지기 예시를 갖고 와봤어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거. 첫 번째로, 이 동전이 완전 그냥 평범한 동전이라고 할게요. 100원짜리. 안면 확률이 나올 확률은 한 번 던졌을 때 50%잖아요. 누구나 알죠. 그럼 두 번의 연속으로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5%거든요. 계속 2분의 1이 곱해지겠죠. 이걸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하면 일곱 번 연속으로 던졌을 때 안면이 계속 나올 확률이 0.8%밖에 안 돼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확률은 하나의 가정에서 나오죠. 비무가설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산정하는 게 비무가설입니다. 이 모든 확률은 이 동전은 진짜로 안면 나올 확률 50%라는 가정에서 나오죠. 그쵸? 이걸 비무가설이라 해요. 저희가 실제로 ABT 할 때는 이 비무가설을 기각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A와 B의 차이는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H0가 진짜야. 그러니까 이동전이 공정하면 이 관측이 나올 확률이 요 0.8%.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가정이 참이야. 이 동전은 공정하고, 한 번 던질 때마다 안면이 50%가 나올 거야가 참인데, 엥? 분명 공정한 동전인데 7번 연속 안면이 나왔어. 근데 그 확률이 0.8%밖에 안 돼. 에이, 아니다. 이것은 이 동전이 사기를 친 거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겠죠. 저도 아마 제 돈을 걸고 베팅을 했으면 무조건 사기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했을 때, 이 0.8%가 P밸류입니다. 의심하게 되는 기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밸류를 아까 그 분포 개념으로 옮기면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P값의 정의는 그래서 A랑 B, A-B 테스트를 했을 때, 이 A랑 B가 사실 똑같을 거야. 라는 비무가설을 가정했을 때, 이 정해진 관측치, 또는 그거보다 극단에 나올 확률이, 뭐, 이 값이 나올 수 있는 우연한 확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이 왼쪽 그래프에서 저희가 정한 Z값 있잖아요. 이 Z값을 정해둔, 여기 빨간 꼬리의 넓이가 P값입니다. 그럼 이 Z값, 요 경계를 어떻게 정하냐? 요거는 저희가 정한 사회적인 기준이 있어요. 보통 5%이고요. 요 안까지 들어오는 요 알파를 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상세한 용어를 지금 이 강의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규칙은 이렇습니다. 요 P값 있잖아요. 그 P값이 요 정한 알파 5%보다 같거나 같으면 비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즉, B가 A보다 효과가 있네. 그럼 아까 정한 그 3%를 배포해도 괜찮네. 라고 판단하는 거고. 반대로 알파보다 넓어요. 어? 그럼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즉, A, B는 실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율 3%포인트 차이가 있어도 이 실험을 배포하기엔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우연으로 볼지 정한 경계보다 크기 때문에 우연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것. 여기서 연담으로 약간 오해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PM분들도 이 5%라는 거는 분석가들이 약간 가스라이팅을 해줘가지고 이게 T가 0.03이네 이러면 좋은 거네 라고는 인지를 하시는데 간혹 이 P 값이 이 실험의 효과랑 헷갈릴 수도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P 값이 0.03이네요. 그럼 확실히 효과 있는데 왜 판단하는 건 P 값이 아닙니다. P 값은 그 실험이 효과가 진짜로 있겠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저 통계적으로 아
한, 우리가 우연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이 정도 되네. 라는 거지. 그 효과가 너무 좋겠다. 너무 안 좋겠다를 판단하는 수치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실제 A/B 테스트에서 P값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로 이을 수 있는데요. 공전은 굉장히 쉽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씩 곱하면은 요 확률이 나오잖아요. 앞면이 연속으로 나올 확률이. 근데 실제 A/B 테스트는 엄청 복잡하죠. 우선은 지표 자체가 뭐 이제 연속형이냐 비율형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N, 모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크기가 매우 커야 관측이 가능하거나 혹은 여러 실험이랑 겹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우선은 오늘 1일차에서는 이 P값을 계산할 때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다음 패턴 때 말씀 끝내볼 생각입니다. 네. 3차턴 실전 통계 검정. 요 P밸류를 계산할 때 보통 전환율 지표, 비율형 지표라고 정했을 때 어떤 분포화를 생각하게 되는지, 그리고 목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 자유도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P값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값, Z값, 수학적인 여기 Z값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 Z값을 여기 정규 분포 하에서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어요. 뭐 Z가 이제 뭐 1.54면 값이 0. 몇 프로다라는 값이 있어서 사실상 Z를 계산하는 행위와 P값을 계산하는 행위는 같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저희가 결국 도착할 목적지는 이걸 구하는 겁니다. 물론 요 산식은 AI가 다 해주는데 이 강의의 목적은 이걸 이해하기 위한, 먼저 저희가 관측한 이걸 간단히 풀어 말씀드리면, 요 Z값은 내가 관측한 표본 평균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 관측했던 값들, 표본 평균 X바에서 저희가 정해놓은 기준값 뮤라고 하는데 뮤를 뺍니다. 그거를 S 나누기 루트 N이라고 하는데, 요걸 구하려면 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Z분포고, 요 관측하는 값들 있잖아요. 요 값들을 표준화하는 과정이 Z고요. 그리고 요 S. 지금 바로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둘째 S는 원래 이 자리에는 목표준 편차가 와야 하는데, 목표준 편차라는 건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도입니다. 요 N 값이라고 하는. 요걸 N-1로 계산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 예정.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요 소식을 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실무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될 일도 없는, 단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첫 번째는 Z분포입니다. 요 그림부터 보시면 쉬운데요. 어렵지 않고. 요 위치랑 폭이 다 각각이잖아요. 그 분포들을 표준함, 즉, 뭐 시험 점수 예 내실 때면 국어 80점이랑 수학 80점이 뭐 같은 80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르죠. 뭐 그날 국어가 유독 쉬웠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윤서 자체가 수학을 원래 잘 풀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은 기준으로 재야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규와 표준화라고 하는 요 n 값으로 중심 0을 잡고, 이 0에서, 즉, 요 평균값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뭐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 Z값은 요 평균 차이 있잖아요. 이 표본을 많이 할수록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폭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Z는 요 평균에서의 차이가 평소 흔들림의 몇 배 정도로 흔들렸냐를 말해주는 값이고요. 네. 그래서
계산식은 아까 보여드린 거랑 똑같아요. 정말 심플하게 말하면 분자는 요 평균 x바에서 요 중심부터 얼마나 차이가 있어? 고요. 분모는 표준 오차입니다. 평균이 얼마 흔들리냐. 진짜 심플하게 말하면 분모가 이제 평균적으로 흔들려. 보통 이 정도로 흩어져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의 평균은 얼마나 흔들려 있어? 뭐 Z값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학적인 용어들은 이 데이터가 흩어진 정도, 그리고 내가 낸 평균값의 흔들림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요 분모의 값 있잖아요. 시그마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저희가 뭐 그런 실험을 한다고 할 서울시의 스타트업에 있는 분석가 중에 뭐 스타트업 100개 중에 스타트업 10개 있는 분석가를 가지고 A, B로 나눠서 실험을 한다고 할게요. 근데 이 목표준 편차라는 거는 이 모집단 전체는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100개 있는 모든 분석가고요. 보통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그중에 뭐 스타트업 10개 있는 분석가들만 모아서 이제 하게 돼요. 결국 요걸 알려면 요 스타트업 100개에 있는 분석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모아서 균등한 조건하에 실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값이거든요. 요 모가 붙으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통계상 구할 수 없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요 S 시그마라는 값을 쓰는 어떤 값이냐면 저희가 스타트업 10개로 실험한 그 표본 있잖아요. 요 표본 값으로 목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못 구하니까 우리가 실험한 이 표본에서 표준 편차가 이 정도 됐어. 그러니까 스타트업 100개의 표준 편차, 즉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도 보통 이 정도 될 거야 라는 값으로 저 Z 값을 추정합니다. 근데 이 S를 구하는데도 이 들으시면 느끼겠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확히 추정하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 내용.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뮤값 있잖아요. 진짜 중심. 스타트업 100개의 분석가들 모았을 때 진짜 중심이랑 저희가 이번 실험, 스타트업 10개에서 쓴 표본 평균의 값을 정하면 뭐 이런 모양이 돼요. 또 표본 평균 근처로 저희가 실험에서 정한 모습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데 문제는 이 표본 평균은 맨날 달라지죠. 표본 평균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운이 좋아서 요 진짜 중심에 제일 근처에 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흩어진 정도는 항상 과소 추정. 무슨 말이냐면 이 실제 중심은 여기 U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들이 사실 여기 가장 왼쪽 동그라미부터 뭐 여기까지를 7칸이라고 하면 원래는 7칸만큼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표상은 되게 불안한 지표. 뭐 예를 들면 평균이 5예요. 그리고 이 값이 1이에요. 그럼 4만큼 차이가 있는 건 저희가 이번 실험을 했더니 그 표본에선 평균이 3이 나옵니다. 1에서 3. 그러니까 실제로는 4만큼 차이가 있는 건데 2만큼 차이가 있다고 과소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을 항상 실제보다 작게 봅니다. 즉, 관대하게 평가해요. 관대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꼭 함정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오차가 엄청 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유도라는 개념이 나오는 이 과소 추정을 보정하려고 쓰는 값이 자유도고요. 분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분산은 아시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분산을 구할 때 n 값이 아니고 n-1을 분모에 넣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 시그마 값을 수정할 때 n-1을 넣어요. n을 넣지 않아요. 이것도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왜 n-1을 넣는지.
요 급여라는 걸 구할 때, 뭐 전체 10명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10명의 평균 연봉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할게요. 그때 9명의 연봉을 알면 나머지 1명의 연봉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합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값은 실제로는 이제 10개가 아니고 n-1개잖아요. 9개. 네. 한 명 연봉이 이미 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n-1로 자유도를 계산하게 돼요. 사실 요 우측에 요 내용은 아마 2회차 때 할 것 같은데 요 표본 분산도 똑같습니다. 아까 편차를 댈 때 표본 평균이라는 값이 이미 있었으니까 자유로운 정보는 n-1개잖아요. 그래서 표본 자체가 적어졌을 때 각 데이터가 이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은 이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 그걸 여기 n-1로 나누는 거. 그래서 결국 요 n-1 값이 자유도고 이 분산도 요 n 값이 적을수록 계속 넓게 흔들리겠죠. 결국 표본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표본이 극히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 흔들림에 어떻게 대응해서 올바른 검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T분포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회차 내용인데요. 간단히 심플하게 요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질문 있잖아요. 3포인트 포인트가 진짜예요. 라는 것은 이런 Z로 표준화하고 휴메노이드를 구하고 유의 수준 5%랑 비교하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 통계 검정, 적어도 실험에 대한 통계 검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대원칙, 원본이 무엇이든 간에 평균은 종모형이 된다고. 물론 상세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요 중심각관 정리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분수가 유연해야 된다 같은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스킵했고요. 두 번째로는 중심각관 정리를 가정했어. 이 종모양 정규 분포를 그린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실험의 유의도를 뭘로 판단해? 했을 때, 근데 애초에 실험은 구조적으로 가야 돼.가 검정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A그룹, B그룹의 차이는 없을 거야. 그게 H0 귀무가설이다. 근데 귀무가설이 틀릴 수도 있겠네. 그때 뭘 봐야 될까 하는 게 P-밸류고, 이 실험이 위헌일 수 있는 확률 값이고, 그 확률 값의 기준치, 몇 프로를 넘으면 기각하고 몇 프로를 아니면은, 오, 이 실험 믿을 만한 평가하지는 저희가 정한 유의 수준으로 본다. 분포 하에서 이 지표가 나올 수 있는 유의 수준을 5%로 잡는다. 그래서 p-밸류도 0.05다. 0.05를 넘으면은 아, 이 실험이 우연일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큰데 이 결과를 믿어도 될까 해서 믿을 수 없는 거고. 0.05 이하면, 우연의 확률이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이 A랑 B가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게 맞네. 그럼 H0를 기각해도 되겠네. 라는 기준값이 p-밸류. 그래서 그 p-밸류를 검증할 때는 이런 Z 분포 모양. 그리고 전체에 대한 평균, 수준 편차는 계산할 수 없으니까 시그마로 대체하는. 그러면 이 시그마를 구할 때 이 모수를 n-1로 구성해서 과소 추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단계로 실험할 때 통계 검정을 계산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저희 회사 미드님에게 배우는 건데요. 통계는 이게 맞추는 기술이 아니고 틀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을 좋아서 바꿔봤어요. 결국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통계적으로 최대한 안정성을 갖고 가기 위한 기술적인 것이 통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